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대학교는 아주대학교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아주대는 논술 80에 교과가 20%인데요. 여기 출결도 1점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조금 반영을 하고요. 수능 최저는 일반 자연계열은 없고 의학과만 4개 합 6에 과탐은 2개 평균입니다. 오늘은 의학계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의학과만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5월 중에 갖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은 의학과는 간단, 나머지 일반 학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국용수 4과를 반영하고요. 가중치는 학년별이나 과목별 가중치는 없고 이수 단위를 반영한다. 이수 단위가 큰 걸 더 많이 반영한다 라는 뜻이고 석차 등급이 있는 걸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재밌는데 교과별 평균을 산정한 후에 과목별 평균을 낸다. 그래서 국어 등급 평균을 내고 수학 내고 뭐 내고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눠 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산정하니까 교과별로 평균을 산정한다. 어떤 대학교는 학년별로 산정하는 데도 있었죠. 반영 기간은 3학년 1학기고요. 등급 점수는 1등급 100점, 99, 98, 95, 90, 85, 75, 65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논술은 대부분 의학과는 2점 정도가 논술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고요. 나머지 일반 학과는 3.6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합격자의 평균치고요. 컷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5점대, 6점대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출결은 0일에서 5일 이하는 1점 가산, 6일에서 10일 이하 결석은 0.8점 가산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최고 1점을 가산점을 주는 형태이고요. 자연계 논술 시험은 보통 수능 주가 지나고 지난 2주 후에 봅니다. 그래서 거의 아주대랑 인하대가 가장 논술 시험을 뒤에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대, 인하대를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2주 이상의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거의 똑같이 세우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시험 범위는 확통도 안 보고요. 기하도 안 보니까 깔끔하네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험 범위가 좁아서 나는 기하랑 확통 안 해서 좋아 라는 내가 편하고 좋은 느낌은 다른 모든 수험생들도 갖는 거니까 쉬워진다는 건 결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사 시간은 120분으로 상당히 긴 편이고요. 문항수는 대문항이 2개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대문항은 2개인데요. 각 대문항 하나당 하나 안에 1-1, 1-2, 1-3이 있고 1- 안에 또 소문항이 1, 2, 1, 2 뭐 이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새끼 문항으로 따지면 5, 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문항 2문제라고 하지만 새끼 문항 가장 작은 소문항으로 나눠보면 10개 정도 내외가 된다는 거예요. 좀 바쁘겠죠? 다만 딴 대학들이 문제가 3개인 대학에 비해서 대문항 2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점은 한 문제 안에서 새끼 문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한 제시문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 해석은 많이 하진 않아도 되죠. 한번 잘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주르륵 풀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3문제인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제시문은 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수학의 정의나 이론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한 조건들을 정확하게 도형을 포함해서 제시하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문항 간의 연계는요 중간 정도예요. 앞에 문항을 풀어야 다음 문항을 푼다라는 느낌은 어느 정도 있고요.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주대 논술 시험은 너무 어렵습니다. 의학과는 4개 합 6으로 상당히 센 편에 속하죠. 미적, 기하, 과학을 수능 필수 응시해야 되고요. 시험 과목은 수학이 한 문제, 생명과학 원투가 한 문제에서 각각 50점씩 절반의 비율이고요. 시험 범위 똑같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생명과학이 추가된다는 점만 의학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논술 입시 결과는 죄송하게도 올해 발표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5월 달쯤에 기초적인 것만 아주대는 발표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다 연도가 제각각인데요.
정원은 2023학년도 정원이 검정색이고 빨간색은 작년 정원이에요. 기계공학과는 정원이 팍 줄었네요. 논술 평균, 논술 최저, 내신 최저 여기는 2021학년도예요. 올해 게 아닙니다. 작년 게 아닙니다. 경쟁률은 작년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지표가 전부 다 연도가 달라서 좀 웃긴 지표가 됐는데 여러분에게 아주대는 이 정도야 라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제가 그냥 뽑아왔고요. 5월 달에 새 자료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술 평균은 57점 정도 되고요. 최저는 52점, 내신 최저는 6.08이죠. 내신이 낮은 학생은 논술을 좀 잘 봐서 합격을 했겠죠? 둘 다 최저이면서 합격할 수는 없겠죠? 경쟁률은 46대 1이죠. 아주대가 인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웬만한 인서울 대학보다도 경쟁률이 높은 데는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만하실 거예요. 최저가 없고 수능 이후에 2주 이상의 준비 시간이 있고 아주대나 인하대를 우리 학생들은 명문대의 마지노선으로 정말 명문대 끝 거기까지라고 이해하는 대학이어서 아주대 인하대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대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에 의학계열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시험을 보고요. 전자공학과나 소프트웨어는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정보통신대학은 오후에 시험을 보니까 건축학과랑 여기 대학은 시험지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공학하고 소프트웨어는 논술 합격자의 평균치도 높고요. 컷도 높습니다. 건축학과는 시험지는 다르지만 합격 평균이 49.9고요. 합격 컷은 42점이니까 격이 다르죠. 문제지가 다르지만 제가 문제는 다 풀어보고 설명드리잖아요. 문제의 수준이 다르지는 않아요. 단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의 수준은 의학계열을 빼고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대 수리논술 심층 분석입니다. 2022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은 오전과 오후에 문제지가 2문제 있었는데요. 여기 설명도 역시 아주대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제시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소문항으로 물었던 것들을 제가 쭉 다 정리한 겁니다. 아주대는 논술 문제가 다른 대학과 다른 아주대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미적분 같은 거 메인, 미분과 적분을 하는 그런 것들은 잘 내지 않습니다. 여기 미적분의 단원이 어쩔 수 없어서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이렇게 적었을 뿐 주로 아주대는 수원 같은 데도 내고 삼각함수도 내고 혹은 집합 같은 것도 내고요. 정말 미적분을 공부하는 이과 수학의 메인이 아닌 것들을 내고 다른 대학과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약간 조금 쉬운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느낌? 대신 그 안에 여러 개의 소문항으로 간단한 것들을 묻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능에서 지향하는 그런 개념들과 거의 좀 다른 갈래의 문제들을 냅니다. 문제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다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대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대식의 문제는 제시문이 길면서 어떤 도형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의 한 페이지 이상 설명을 하니까 그런 새롭게 뭔가를 정의하는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면서 훈련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 안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수학의 이론이나 공식에 대한 계산력들은 여러분이 갖춘 상태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 정도를 아는 학생들은 제 생각엔 거의 백지를 낼 정도의 문제의 스타일이 독특하고 실용적인 문제를 낸다라는 거예요. 의예과는 수학을 한 문제밖에 안 내서요. 여기는 2개밖에 안 썼지만 소문항으로는 4개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또 일반 자연계열하고 넘사벽으로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어렵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주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아주대는 이런 논술이야 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논술의 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 딱 논술이네, 수능하고 느낌이 다르네 라는 수험생들의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올해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언제나 늘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내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렵게 내는 대학이고요. 제시문은 문제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제시문을 거의 한 장 이상의 제시문을 두고 있다. 너무 길어서 해석하기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문제 형식은 풀이형 문제도 있지만 증명 문제가 중간중간에 은근하게 있어요. 수학적 기납법도 단골 소재입니다. 문제 구조는 대문항이 2개밖에 없지만 소문항이 엄청 많아요. 새끼 소문항으로 따지면 10개 이상 있다고 했죠. 의획과 논술은 의획과 전체의 특유한 빈출단원이 자취나 곡선의 길이나 그래프에 관한 그런 도형적인 성질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마쳤는데 약간 찝찝해요. 아주대 논술을 설명을 덜 한 것 같아서. 근데 아주대 자체가 문제가 워낙 독특하게 보통의 수학적인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요. 문제의 최종적인 계산은 고교 과정에서 쓰는 수학을 쓰는 건 맞는데 재료가 되는 상황들은 실생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 같은 거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수능적인 느낌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대 논술은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